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1년 9개월 만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먼저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첫 사과가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취임 후에 사건이 터지고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이 발의된 뒤에 또 KBS와 올해 신년 대담에서도 사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취임 2년 만에 나오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간 소통이나 민생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총선 패배 이후 민심을 받아들여서 쓴 반성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됐는데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서 사회부 총리가 맡도록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미래 현안으로 저출생을 꼽은 건데요. 정부가 부서를 신설해서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는데요. 대결의 정치에서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자라고 촉구도 했습니다. 최근 영수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부서 신설을 꺼내든 만큼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나온 내용에서는요. 핵심은 이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 최상병 특검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게 특검이니 만약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사실상 조건부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 성격의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기자들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방식을 택한 걸까요? 이제 집무실은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이제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기자들이 있는 이제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로 좀 자리를 네. 옮겨서 3분에서 4분 정도 이제 중간에 텀이 좀 있었는데 이는 기자들과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요. 보다 앞으로 언론과 소통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대국민 메시지가 21분간 이어졌어요. 청사 브리핑실에 서서 읽기에는 상당한 양이었다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집무실 책상에 이른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글귀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잖아요. 이 역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문구는 해리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이 재임 중에 본인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뒀던 패를 본뜬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건데요. 네.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처음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집무실에 늘 놓여 있었던 것이지만 이번에 총선 참패 후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명패가 21분 내내 비춰진 거예요. 그간의 민생고나 총선 패배의 책임 그리고 자신이 행사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등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메시지를 함의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동안의 입장을 돌아보면 좀 전향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선을 긋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일관된 입장은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하는 것이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심판도 아니고 이는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되는 문제라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이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자신을 겨냥해서 수사를 했던 것인데 그럼 전임 정부의 수사가 봐주기였다는 거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제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좀 답변이 미진했다라는 평가가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때요?
온도차가 굉장히 컸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간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제 사과를 했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 무사한 일이다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불통선언이었다. 국민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고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일방통행이었다. 이게 과연 소통이냐 불통이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대통령이 최근 일정을 비운 채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고 큰 사고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질문도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고루 나와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고돼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는 덜었다.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그런 입장입니다. 정치부 기자시니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70여 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됐잖아요. 주제 제한도 따로 없었고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일단 국민이나 기자들이 궁금했거나 그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은 모두 다 나왔다는 평가로 그간 불통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전향적 평가는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취임 초부터 있었던 천공이라든지 비선 실세와 관련한 질문이 없었고요. 또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총선에서 패배하니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제야 기자회견을 갖는 건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유감 표명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검법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부분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도어 스태핑 같은 방식은 아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낮고요. 도어 스태핑은 말 그대로 즉석 질답이기 때문에 너무 돌발 변수가 많고 즉흥적이라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 재개는 어렵고 인선 발표 때 브리핑장에 직접 나타나서 질의응답을 받는다든지 이번처럼 기자회견을 여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제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큰 변동폭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네. 아직 기자회견 내용이 다 반영되지 않은 조사이기도 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일부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중도층이라든지 야당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고요. 특히 자화자찬에 가까운 모두 발언이었다는 민주당의 혹평이 있었던 만큼 야당 내에서는 전향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어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경선이 치러진 만큼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후보 3명 모두 친윤석열계 이른바 친윤을 자처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구도였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추경호 이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해서 이 정부의 사실상 경제정책을 함께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추 원내대표가 이제 70표로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는데 만약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일부 비윤계의 표 이탈이 일어나서 이 추 원내대표가 받는 표가 조금은 줄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추 원내대표가 되는 그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으로 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 2년간 내각에 들어가서 경제 정책을 함께 짜왔기 때문에 정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또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또 정통 관료 출신이라서 정부의 강한 반기를 들거나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이 한계로 꼽히고요. 당정 관계에서는 정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서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도 나서게 될 텐데요. 협상 파트너가 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조합, 이른바 케미는 어떨까요? 일단 여소야대 국면으로 여야 협상에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조금 다행인 것은 두 사람 모두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함께 여야 협상을 맡는 원내수석 부대표 자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협상을 해봤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그 청문회 당시에도 야당 공세가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정치인 출신인 것도 있지만 야당 의원들과 관계가 원만한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추 원내대표는 정통 경제부 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계사 출신으로 일부 접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접점이 또 경제정책을 두고 오히려 더 첨예하게 시각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여야 협치의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사실 여야 모두 이번 전화가 크게 협치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진 않고 있는데요. 그간 이제 전화는 여야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점에서 한라인이 구축된 것은 분명하다. 네. 그래서 향후에 고공에서 협상을 이뤄낼 수 있는 여진이 열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이른바 비선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이은지 기자는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세요? 일단 비선이라는 단어와 멘토라든지 조언을 구하는 그룹을 어떻게 달리 볼 것이냐의 문제가 일단 있는데요. 과거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사나 그룹은 매번 있어 왔고요. 이런 협상에서도 물밑 조율을 맡았던 인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 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언 그룹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실 내가 물밑에서 다 한 거예요. 라고 이제 정권 임기 중에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 이번에 직접 물밑 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또 심지어 공개를 한 것이잖아요. 영수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분명 정무수석실이나 비서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라는 시각이 많고요. 그 함성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도 공식적인 실무 협의 전에 좀 윤활유 역할을 기대한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여야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개각 인선과 관련해서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원구성 협상 등이 늦어지면서 실제 개원식은 6월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서둘러 발표해서 스크래치 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여의도 인포메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